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333번째 시간 이 글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이 글자는 우리가 영락이라고 하지만 영락이라고 읽습니다. 초목의 잎이 시들어 떨어진다는 뜻인데 왜 비우자가 있고 그렇죠? 왜 풀초자가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인 떨어질 영자 같은 경우는요. 허시는 이것이 남아있는 약간의 비라고 얘기했습니다. 여우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단옥제와 기 이후의 학자들은 이 글자가 아니라 천천히 서 해서 천천히 내리는 부슬비나 아니면 안개비 같은 가랑비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게 더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폭우는 아닙니다. 작게 내리는 비이고 비유자의 뜻을 따르고 이 령자는 발음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글자와 사실은 비올 령자 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고 발음도 비슷하죠.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손초시에는 이 가랑비 아니면 혹은 이 이슬비, 보슬비가 가을 풀을 뒤덮는다, 살살 내린다, 뭐 이런 표현이 있다고 석에도 여기다가 추가를 해서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령자는 비가 보슬보슬 내린다는 얘기이고요. 떨어질 낙자는 과연 어떨까요? 보통 허신 같은 경우는 풀이 떨어지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령이라고 얘기했고 나무가지가 떨어지는 것, 시들어 떨어지는 거죠. 이건 락이라고 얘기했다. 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걸 구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떨어질 낙자에는 이 얼글 낙자가 연관이 돼 있어서 예전에는 이 떨어지다의 뜻도 있죠. 나무가 떨어져서 시들어서 나뭇가지가 툭 떨어지는 것도 락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얼글 낙자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집이나 어떤 구역의 둘레를 이렇게 울타리로 치다의 뜻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얼글 낙자를 따로 쓰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 표현에 대한 글자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이 글자가 그래서 지금은 촌락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취락지역 할 때 취락이라든가 하는 것에 이 글자가 쓰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재미있는 것은 지금 대부분 학자들은 이 글자 아까 떨어질 영자도 그랬지만 비우자와 관련이 있다고 많이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비가 떨어지는 것 이런 것인데 이것이 여기에 영향을 주어서 풀이든 아니면 물이든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떨어질 락이라고 얘기한다. 예전에는 이 비우자가 있는 이 떨어질 비올 락자를 쓰다가 점점 이 글자는 퇴화되고 이 글자가 새로 생겨서 지금은 이게 떨어질 낙자로 되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글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글자는 떨어질 혹은 제로를 나타내는, zero를 나타내는 령자로 쓰이고요. 두 번째는 떨어질 낙자로 쓰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획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비가 떨어지는 것을 표현을 하는데 왜 이게 제로가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의견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분석이 가능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 나누다 와 떨어지다의 어떤 그런 어감의 차이를 생각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18을 3으로 나누면 몫은 6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되죠. 이것을 우리가 나누어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중국의 수학식 개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누었지만 이게 하나도 없어진 거죠. 하나도 없고 실제로 이 영자에는 제로는 아니고 제로에 가까운 이렇게 무수한 작은 점이 흩어져 있는 것도 이 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잘것없는 푼돈이라든가 잔돈이라든가 부스러기라든가 이런 것도 령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스러기는 거의 0에 가깝죠. 그렇죠? 그래서 제로의 뜻으로 빌 공자를 쓰기도 하지만 이 령자를 한중일 삼국에서 쓰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떨어질 낙자 써보겠습니다. 자, 위에 풀초죠? 풀이 떨어집니다. 나무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획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 떨어질 비올 낙자를 생각하시면 왜 이 글자가 이 글자와 관련이 있고 둘 다 비가 내리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영락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전에는요. 초목의 잎이 시들어 떨어진다. 영락의 계절이다. 쇠락, 조락이란 말도 유의어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뜻은 비유적인
해석이죠. 세력이나 살림이 줄어들어 보잘것없이 된다. 낙박, 낙백, 낙탁, 영락제, 영체 등의 비스말이 있고요. 영락과 부패, 영락을 거듭하다. 영락이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조락도 역시 여기서 나와 있네요. 이 조자 같은 경우는 시들 조자를 뜻합니다. 영세란 말도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은 제로도 있지만 이 부슬부슬 내리는 비입니다. 그래서 영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별도 밤하늘에 무수히 많지만 아주 작은 이걸로 이렇게 흩어져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영자는 제로에 가까운 부스러기의 뜻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보잘것없고 취약한 그다음에 가늘고 이런 기반이 탄탄하지 않은 것도 영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영세 농가, 영세 중소기업, 영세 중소업체, 영세민 등으로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합니다만 거기서도 이 떨어질 영자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영락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영락이라고 발음하고요. 중국에서는 링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에서는 레라크라고 얘기해서 오랜만에 또 한중일 삼국이 같은 한자 비슷한 발음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어에서 띠아오시에라고 하면 약간 조락에 비슷한 조사라고 해야 될까요? 시들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로는 fading이나 withering 혹은 decline 정도로 의역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영락이라는 것을 조선왕조실록에 찾아보면요. 총 46건이 검색이 되는데 대부분은 신분이 몰락했다기보다는 우박이 내려서 곡식이 우수수 떨어졌다 하고 때 영락 혹은 지진이 나서 어느 지역에 기와들이 우수수 와장창 떨어져서 깨졌다 할 때 영락을 많이 쓴 것을 알 수 있고요. 요즘에 같은 경우는 비유적으로 많이 쓰죠. 영락이 우수수 떨어지는 거니까 권세가 떨어지는 몰락하는 그런 뜻으로 자주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1929년 동아일보를 보시면 영락한 가정 이미 비유적으로 쓰는 것을 알 수 있고요. 1996년 한겨레를 보시면 이렇게 빨리 영락할 수가 세계 전문가들 한국 참패의 갸우뚱 탁구대회에 관한 기사인데 이때도 영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자주 쓰이는 것 같진 않은 이름 생각이 들고요. 대신 이제 이 몰락을 많이 쓰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이 쓰죠. 몰락 이렇게 몰락으로 우리는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요. 그래서 오늘의 한자와 333번째 시간에는 떨어질 령, 비가 떨어지는 것이죠. 혹은 숫자, 숫자 0, 령을 나타내는 령과 5급 배정 한자인 떨어질 락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재밌는 건 떨어질 영자에는 이게 부슬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폭우가 아닌 그런 거이기 때문에 이 비우자가 들어가 있고요. 떨어질 락자도 원래는 비우자 아래에 각각 각이 들어간 비떨어질 락으로 원래 시작했다가 이것이 쇠퇴해지자 이 글자가 생겼다. 옛날에 이 글자는 원래는 얼글 락자로 썼었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울타리를 치다의 뜻도 가지고 있어서 취락, 촐락, 아니면 이락, 리락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들에서 울타리를 뜻하기도 한다. 어떤 구역을 뜻하기도 한다라는 것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 각자는 엄밀히 보자면 비 떨어질 락자의 어떤 생략형이라고 봐도 되겠죠. 비가 떨어지듯이 물이 떨어지거나 눈물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초목이 이렇게 우수수 떨어지는 것, 시들어 떨어지는 것도 락이라고 부른다라고 해석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